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 재료에 이제 행정 철학 윤리를 배우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강의 재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행정 철학은 행정을 대상으로 철학을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철학이 원래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철학 가운데 행정이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좀 공부해보자 라는 게 행정 철학인데요. 행정은 이게 또 뭐 어찌됐든 간에 정치 행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행정을 하는 주체는 정부예요. 그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학에서는 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행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가 왜 이런 것을 안 했냐, 왜 저런 것을 안 했냐. 예, 국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행정 철학은, 자, 행정, 정부, 뭐 때에 따라서는 국가, 정치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공부하는 영역이다. 그 중에서 철학이 사실은 훨씬 커요, 분야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됐고요. 자, 그 정부나 행정이 철학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연구하자는 게 바로 행정 철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행정 윤리라고도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윤리라는 단어는 철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철학에서도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윤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보통 윤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윤리교육, 도덕교육, 교육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제 윤리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아마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윤리에 대해서 아마 많은 수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철학이라는 단어는 필로소피죠. 이거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철학은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엄청난 분들이나 동양에서 말하는, 자, 공자, 맹자. 자, 이게 그 동양에서도 동북 아시아의 사상을 봤을 때는 공자와 맹자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씩 언급되는 인도 철학 같은 경우는 아주 또 다른 계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게 또 사실은 이번 수업에서는 논의를 제가 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종교죠. 자, 철학과 이 종교학, 신학이죠. 자, 신학이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공부를 하면 철학이 가장 어려운 분야죠.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혀 안 보이고, 자, 냄새도 안 나고 목소리도 없는 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사실은 철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얼마 전부터, 불과 한 20-30년 전부터, 자, 대중들에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중들에게, 자, 철학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또 특히나 유튜브의 덕을 많이 받아서 철학이 널리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죠. 자, 근데 3번입니다. 자, 철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자, 능동적으로, 자, 한번 내가 철학을 해야 된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철학학위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만 말고, 수동적으로 배우지만 말고, 스스로 한번, 자, 생각을 해봐라, 스스로 한번 깨우침이라는 거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능동적으로 철학학위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크라테스나 니체와 같은 이런, 뭐 우리가 한 번쯤 사람 이름은 알 거라고 볼 만한 이런 철학자들은 스스로 네가 아니면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완전히 다른 형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착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니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좀 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후대 학자들, 후대 철학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뭐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사소한 거든 거대한 거든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와 니체와 같은 이런 엄청난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행정학에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면요. 그래서 행정을 또 행정만 놓고 연구하는 철학자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과거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플라톤은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름대로의 정치학, 아주 엄청난 철학이긴 엄청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딱 행정의 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행정이라는 것을 잘 하고 싶으면 자,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적인 통찰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이라는 게 나중에 강의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이 많아요. 테크닉이 많아서 그냥 내가 입력하면 출력 나오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 입력 자체가 잘못되면 출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입력했으면 출력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거 입력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것을 입력해야 되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은 더더군다나 이 행정학이라는 거는 응용학문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경제학에서 가져오고 경영학에서 가져오고 정책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모든 행정은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행정학은 응용학문의 성격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나쁜 말로 하면은 행정학은 본래의 뿌리, 학문적인 뿌리가 없다 또는 약하다라고 이제 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실천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학, 응용학문, 실천학문이라서 이게 써먹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학문일 수도 있어요. 행정학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보통 4년제 대학에서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행정학 그냥 뭐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행정학이 이게 어느 정도 실천하고 응용을 하려 그러면 행정을 좀 아는 사람이 본인이 좀 이걸 해보고 나중에 이게 이랬구나, 지금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과거에 했던 게 잘한 거구나, 내가 왜 과거에 그런 것을 했을까, 이제 스스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되려면 이게 본의 아니게 경험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20, 30대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5, 60대쯤 됐을 때 흔히 말해서 우리 행정학에서는 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됐을 때 또는 장학관,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됐을 때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과거에 내가 어렴풋이 배웠던 그 얘기가 여기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그거를 아는데 이게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해서 알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행정, 철학, 윤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은 뭐 계절학계에서 저한테 배우시는 건데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치가 더 쌓이고 더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사람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 조직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 위에도 누군가 있고 내 아래도 누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한 번쯤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 마치고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